전국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확진자도 이틀 연속 600명대가 나왔습니다. 시장과 직장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인데요. 사용처를 놓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양천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 4-5곳의 공동 운영을 통해 원화를 함께 키우는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은평구가 유치원과 학교 90여 곳에 코로나19 방역 인력 343명을 지원합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확진자도 이틀 연속으로 600명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66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과 직장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송파구의 시장 관련 32명, 중구 직장 관련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각 누적 40명과 14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 4주간이 코로나19 증가세가 감소되느냐 확산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평구가 유치원과 학교 90여 곳에 코로나19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인력은 343명으로 지원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상반기를 포함해 올 한 해 학교 방역 인력 지원에 들어가는 구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유치원, 학교 방역 전담 인력은 주 5일 6시간씩 근무하며 발열 체크와 외부인 통제 등 학교의 방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영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천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좀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서울 지역 기초의원 12명이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릴레이 발언을 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신윤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신윤경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자살 증가율이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살 시도로 인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가 20대의 경우에는 43%, 그다음에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33.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12명의 청년 기초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황을 파악하던 중에 은평구 또한 전체 대비 자살률이 높아졌고 이 중에 20대의 경우에는 100%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고독사, 50대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들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서 이제 외로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20대나 20대 여성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는 현재 2년에 한 번씩 이제 통계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더 파악을 잘 되어야 되겠고요. 시점에 맞춰서 체계적인 준비도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신적인 질병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가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은평구 현 상황에 맞춰서 체계적인 사업과 치료들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지역 안에서도 이제 우울증 검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미리 발굴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단단히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평구는 지금 현재 정신건강팀, 자살예방팀으로 나누어서 일단 정신건강팀의 경우에는 한마음 심리상담센터와 이제 다독임으로 운영이 되고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나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제 사례 관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1대1로라도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상담 또한 이제 바로바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상담 또한 대기가 좀 있고요. 사례 관리도 지금 현재 두 분의 직원분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좀 아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안에 자가진단도 하실 수 있고 이 진단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상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네, 국민분들이 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4일까지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공항길 나 혼자 걷다 행사가 개최됩니다. 공항 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걷기 행사는 서서울 호수공원의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걷다가 호수의 분수와 항공기를 촬영하고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퀴즈를 푸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번 달 30일까지 공항 소음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 4-5곳의 공동 운영을 통해 원화를 함께 키우는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양천구는 서울시 공모 사업에 응모해 신정동과 신월 6동 권역이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동체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공유 어린이집을 통해 원화를 공동 모집하고 보조교사 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는 등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천구가 목삼동에 IoT 종이팩 분리배출함 5개를 설치했습니다. IoT 종이팩 분리배출함은 다 마신 우유팩을 분리배출하면 새 우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양천구는 한두 어린이공원과 목동 누리공원 등 목삼동 내 5곳 장소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함 사용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 QR코드를 인식하고 우유팩에 있는 바코드를 기기에 태그해서 우유팩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팩 한 개당 10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100포인트가 쌓이면 200ml의 우유 1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신호라며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네,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가게세를 내지 못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은 언제쯤 배달될 수 있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